네, 업앤다운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우리가 쉬는 동안에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바뀐 듯 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본격적으로 협상에 뛰어든다라는 호재도 있었고, 오늘 장에서 코스닥은 좀 암울해요.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관세 관련된 그런 영향들이 계속 시장 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제 미중 고위급 회담, 경제 회담이 이제 진행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그나마 좀 선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비해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이제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2주 내에 부과할 것이다라는 그런 소식으로 오늘 제약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이면서 코스닥 지수도 같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제 관세 관련된 이슈에 의한 움직임은 당분간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환율 이슈가 다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환율이 지금 1,400원대 이하로 지금 개업 이후에 이제 1,400원대 이하로 지금 내려온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이렇게 이제 내려온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이 사태가 지금 미중 간의 무역 협상과 관련된 아니면 대만에서의 이제 대만 달러에 대한 급등세로 인한 이제 여파다라고 보면 여전히 불확실성이 좀 지속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아직까지 방향을 못 정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다 보면 오늘 선물은 지금 일부 순매수를 하고 있지만 선물은 또 큰 폭으로 순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세가 이어지듯이 이런 불안한 장세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좀 챙겨볼 이슈가 많은 구간인 것 같은데요. 환율이 독보적입니다. 원달러 환율 그 추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었잖아요. 1,400원 아래로 내려갔다 말씀도 주셨는데 그렇다 보니 오늘 장에서 항공주들의 움직임이 두드러집니다. 특히나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7% 상승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국제유가도 배럴당 50달러 아래로 내려가면서 60달러 아래로 내려가면서 호재가 생겼다라고 하는데 지금 자리 항공주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항공주 같은 경우는 이제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유가 하락을 보이면 당연히 수혜를 입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지금 항공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비행기들 이제 리스로 이제 빌려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달러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이제 원화가 강세를 되면 그만큼 적은 달러를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유가 같은 경우 항공유 비중이 전체 항공 운임의 그러니까 항공기를 한번 떴다 내렸다 할 때 들어가는 비용으로 계산을 하면 한 전체적으로 한 20~30%가 지금 항공유 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하락을 하면 그만큼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이제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이제 원화, 그다음에 이제 환율과 관련된 이슈 말고도 지금 미국의 항공 MRO 관련된 그런 기대감이 추가적으로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지난 연휴 기간에 일부 이제 보도 매체에 따르면 미국 공군도 한국과 MRO를 이제 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항공 관련된 기업들 대표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아니면 카이나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항공기 부품도 같이 좀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그리고 특히 이런 항공 엔진과 관련된 그런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교체 관련된 수리 관련된 부분도 상당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미국의 이제 그러니까 미국 공군의 항공기가 지금 국내에도 이제 미군이 주둔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MRO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좀 더 상황을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보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환율에 대한 이슈가 오늘은 좀 더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환율 관련돼서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물론 1,400원대 이하로 내려왔다라는 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환율을 보면 아침 때는 1,375원까지 하락을 했다가 지금은 1,396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하루 진동폭이 크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이런 불안감이 좀 시장에서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향후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라고 하게 되면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좀 안정이 되면서 원화도 조금 강세를 띌 가능성은 있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드라마틱하게 강세를 보인다라고 보기는 아직까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점은 감안해서 투자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대한항공 콕 집어 주셨는데 미국 항공 MRO 이야기도 주셨잖아요. 네. 플러스 보유 지분을 이야기했을 때 네. 외국인들 지분량이 굉장하더라고요. 대한항공이 17.6% 외국인들이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른 항공사와 비교가 많이 됩니다. 뭐 아시아나항공은 2.6%, 제주는 뭐 2.4%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지금 자리에서 결국에 피난처는 항공주 내에서 탑픽으로는 대한항공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렇죠. 뭐 지분율하고 관계없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 국내 이제 국적 항공사 대형 이제 국적 FSC 항공사다 보니까 뭐 외국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에 비해서 외국인 지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항공 관련된 주, 특히 이렇게 뭐 환율이나 그다음에 이제 항공유가 하락을 했을 때 단거리보다는 장거리로 날아다니는 게 좀 더 수혜를 많이 입을 가능성은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뭐 저가 LCC 항공사보다는 대한항공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한항공 지금 자리 긍정적인 말씀 주셨는데요. 자,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우리가 쉬는 동안에 외국에서 수입하는 모든 그 컨텐츠에도 100% 관세 매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다가 일단은 한 발을 뺀 모습입니다. 그렇다 보니 뉴욕 안에서 넷플릭스가 최근에 이제 트럼프 그 무풍지대, 관세 무풍지대로 불리우면서 굉장히 잘 갔다가 급락했었거든요. 그럼 지금 국내 증시 안에서 컨텐츠는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지난 이제 저희 연휴 기간 중에 이제 얘기를 했죠. 뭐 월요일 날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영화 산업에 대해서 100% 관세를 불리겠다. 뭐 그만큼 이제 내용을 보면 뭐 지금 뭐 넷플릭스나 아니면 디즈니, OTT 같은 경우도 미국 내에 있는 헐리우드에서 제작하는 것보다 해외에서 제작을 해서 이런 이제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에 납품하는 그런 물량들이 상당히 좀 많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미국 헐리우드 내의 제작사들이 상당히 제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취지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해외에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관세를 100% 물리면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식의 이제 발언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그렇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발언을 한 이후에 뭐 반나절도 안 돼서 백악관에서는 최종적인 검토가 된 게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일단 뭐 백악관 입장에서는 원론적인 얘기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답변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실질적으로도 이런 식으로 이제 백악관에서 이런 답변을 했다라는 건 이제 그거는 부과하지 않을 거다라는 쪽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대표적인 이제 OTT 업체인 넷플릭스 같은 경우 월요일 날 급락을 했다가 뭐 어저께 이제 상승을 보이면서 어느 정도 이제 주가는 회복한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컨텐츠 관련돼서 미국에서 여기에 이제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거는 불가하지 않을까라는 뭐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좀 상당히 좀 커 보인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미국 내에서 산업군으로 보면 흑자를 그러니까 무역 흑자를 보이고 있는 몇 안 되는 산업군 중에 하나가 이런 이제 영화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넷플릭스나 디즈니 그다음에 뭐 HBO 같은 그렇게 이제 미국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가 뭐 글로벌 전체적으로 다 장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미국의 블록버스터 영화 같은 경우도 세계 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영향으로 2023년 기준으로 보면 영화 관련된 수출로만 미국에서 흑자 나는 게 153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흑자를 보지 많지 않은 그런 산업 중에 하나가 영화 산업인데 만약 여기에 관세를 부과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를 수입해야 하는 국가들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수입 국가에서도 관세를 물리겠죠.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컨텐츠, 특히 영화 관련된 컨텐츠에 대해서 해외에서의 판매가 상당 부분 위축될 가능성은 있고요. 그렇게 되면 미국 영화 업계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뭐 미국의 OTT 관련된 부분은 지금 뭐 해외에서 막대하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긴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 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고요.
이런 거를 보면 뭐 이거를 어떻게 보면 키우겠다라는 게 아니라 죽이겠다라는 그런 이제 움직임으로밖에 보여질 수 없기 때문에 영화 업계에서도 상당하게 반발을 할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라고 불리고 있는 영화 산업을 죽이는 그런 이제 무모한 짓은 하지 않을 가능성은 상당히 좀 높아 보인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국내 관련된 컨텐츠 오늘 뭐 네. 어제 뭐 연휴 동안 쉬었기 때문에 뭐 그런 이슈 때문에 조금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일단 관세에서는 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일부 종목 같은 경우 뭐 그동안 오른 폭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것이다라고 네. 이해를 하시는 게 좀 더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일단 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뭐 홀딩 전략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단순한 해프닝으로 좀 끝날 가능성이 있다 말씀 주셨는데 기 보유자들은 들고 가면 되는 부분이고 네. 미 보유자들은 그렇다고 진입까지는 아닌가요? 일단 뭐 지금 엔터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 쪽으로는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엔터 관련된 기업들이 작년에 실적이 상대적으로 좀 부진하면서 주가도 좀 약세를 띄었고요. 그렇지만 올해는 실적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이다라는 네.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이브나 그다음에 SM, 뭐 JYP 모두 지금 52주 신고가를 기록할 예. 만큼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뭐 당분간은 그러니까 올해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특히 이제 이런 대규모 이제 음반 관련된 이제 엔터사들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인 이제 대형 아이돌들이 올해 하반기에 컴백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 측면에서 더 개선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뭐 음반 관련된 엔터 관련된 종목들은 조정받을 때 뭐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보셔도 아직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컨텐츠보다는 엔터 쪽에 좀 더 매력이 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가고 있는 엔터주들 흐름 놓고 잘 챙겨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또 우리가 쉬는 동안에 발표가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2주 안에 의약품에도 관세 매길 거다라고 발표를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등등 종목들의 급락이 연출되고 있는데 지금 자리 제약바이오는 어떤 전략이 맞을지도 궁금하고 6월까지는 학회들이 계속 있잖아요. 어떻게 해볼까요? 일단 뭐 지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번에 뭐 상호관세에서 빠졌죠. 네. 뭐 빠진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 뭐 무역법 232조에 따라서 지금 개별 산업군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지금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232조에 따른 이제 관세가 어떻게 물릴지에 대한 부분은 추후로 발표하겠다라고 미뤄놓은 상황이고요. 그 중에서 일부가 2주 내에 관련된 사항들이 발표될 것이다라고 지금 트럼프가 예고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뭐 2주다라고 하게 되면 뭐 다음 주 주말 이전에 발표가 될 걸로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갑작스럽게 나왔기 때문에 전일 미국 시장에서도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그런 영향이 국내 제약바이오도 지금 영향을 미치면서 큰 폭으로 지금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지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 지금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게 뭐 미국 내로 생산 시설들을 옮겨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 내에서 제조업을 다시 이제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그런 취지고요. 뭐 그렇게 이제 이렇게 미국 내에서 뭐 이 제약, 그러니까 의약품들을 제조한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내에 판매 가격을 낮출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가 같이 섞이면서 미국 내에서 생산량을 늘려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뭐 관점에서 보아서 미국 내에서 이제 의약품 생산 시설 건설을 간소화하기 위한 그런 행정명령에 어저께 밤에 사인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 내에서 지금 뭐 생산을 리쇼어링을 하겠다. 뭐 그렇게 이제 발표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이제 주요 빅파마들 같은 경우도 미국 내에 투자를 지금 확대하겠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로슈 같은 경우는 향후 5년 내에 미국 내에 500억 달러를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뭐 J&J는 뭐 미국 기업이긴 하겠지만 500억 달러, 그다음에 일라이릴도 270억 달러, 노바틱스도 230억 달러를 미국 내에 생산 시설이나 기타 의료 그러니까 의약품 R&A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지금 밝힌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미국 내에 투자가 이제 활성화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렇게 미국 내에서 이제 투자가 활성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다소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특히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 대부분 이제 생산 시설이 국내에 지금 있고 이제 수출을 하는 입장입니다.
뭐 그러다 보면 이렇게 관세가 뭐 높게 부과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따른 충격이 불가피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미국 내외 생산 시설을 뭐 건설할 수 있느냐? 그러면 상당 부분 좀 시간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장이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당분간은 국내 바이오 제약 업체들의 입장에서 보면 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네. 좀 있어 보인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 계획이 정확하게 어떻게 나올지 여부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 그 전까지는 계속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뭐 예. 그런 뭐 이 지금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매매를 한다라기보다는 지금은 약간 좀 보수적으로 비중을 조금 축소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관세 관련된 얘기들 뭐 다음 주 주말 이전에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접근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네. 오히려 들고 있다면 비중 축소로 대응을 해 봄이 낫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안에서 수혜주가 있을까 질문 드려보고 싶었지만 일단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제약바이오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우리가 봐야 되는 섹터 원전 지금 어떤 대응이 맞을지 궁금한데 체코 원전 수주 관련해서 이제 D-1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제동이 걸렸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오늘 분위기가 좋아요. 지금 BHI 상승으로 전환이 됐고요. 다시 한번 신고가. 오늘 장 초반에 8% 급락이었다가 지금 6% 급등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만 한 14%가량의 변동 보여주고 있고 뭐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랫꼬리가 길게 달려 있습니다. 13% 급락에서 지금 1% 정도의 하락이거든요. 원전은 결국에 기회였을까요? 일단 뭐 원전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제동을 걸렸다라고는 하지만 계약이 취소가 된 건 아니거든요. 일단 계약이 단순히 이제 지연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체코 법원에 따라서 지금 원전 계약에 대한 계약 중단 이제 가처분이 인용이 되면서 지금 이제 본 재판이 이제 이루어질 걸로 보여지고요. 그 이루어지고 나서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뭐 계약이 미뤄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계약이 취소가 될 것이냐라고 보면 그렇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국내 그러니까 K팀이 그 지금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 금액이 프랑스에 비해서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코 입장에서 보면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국내 업체들을 선정하는 게 당연히 이득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법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분쟁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상당 부분 지연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지연되는 거에 따른 뭐 조정, 오늘 같은 경우 뭐 그런 식으로 조정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본 계약이 뭐 지연됐다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취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본 계약 얘기가 나올 때 주가는 다시 충분히 반등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아침에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였다가 상당 부분 지금 뭐 낙폭을 만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이런 이슈가 계속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계속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게 체코 원전 같은 경우도 수익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를 오래 갖고 간다라기보다는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아직까지는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원전주는 오케이 사인을 주신 거지만 보유자들 영역에서 단기 트레이딩 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답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임순재 대표님의 종목 AS 가볼 텐데요. LS 일렉트릭 보겠습니다. 우리 20% 가까이 수익 보고 있는 자리인데 꾸준히 올라가더라고요. 지금 자리에서 LS 일렉트릭 뭐 더 끌고 가봐도 되는 자리일지 아니면 한 차례 챙겨도 되는 자리일지. 네, 일단 뭐 LS 일렉트릭 같은 그러니까 전력 설비 관련된 기업들은 뭐 여전히 좀 관심사항을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뭐 미국 내에서 뭐 변압기에 대한 수요가 계속 지금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특히 이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뭐 미국 내에 초고전압 이제 변압기 공장이 이제 완공이 되면서 그쪽에서 추가적인 매출이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뭐 상승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이거를 뭐 매도해서 뭐 현금화하기보다는 좀 더 들고 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는 홀딩. 계속해서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표님의 종목 받아볼 시간인데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은 이제 네이버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최근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 AI 관련된 이제 투자를 지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하이퍼 글로벌 X라는 이제 자체 이제 AI를 갖고 있고요. 이런 이제
자체적인 AI를 통해서 이제 네이버의 여러 서비스에 지금 접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커머스 관련된 부분에 이제 AI를 적극 활용을 하면서 고객 맞춤형 이제 추천을 이제 강화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AI 센터 확대를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가평에 제2의 이제 데이터 센터를 대규모로 지금 지을 걸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AI에 대한 투자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 가장 지금 시장에서 관심 있게 보는 게 이커머스 관련된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최근 이제 네이버 플러스 이제 스토어가 월간 이제 이용자 수가 443만 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뭐 지난달에 비해서 이제 175만 명이 증가할 만큼 사용자가 계속 좀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타 업체들과의 이제 협력을 통해서 이제 시너지를 강화하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네이버 멤버십을 통해서 이제 넷플릭스와의 이제 협력을 제휴를 통해서 지금 뭐 양측 뭐 지금 네이버와 넷플릭스 모두 지금 윈윈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만큼 뭐 네이버 이제 멤버십의 가입자 수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 마켓컬리와의 이제 협력을 통해서 이제 신성 식품에 대한 이제 매출 확대도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뭐 지금 뭐 그러니까 소상공인들과의 이제 협력을 강화해서 판로를 확대한다든가 아니면 디지털 전환 등을 한다든가 뭐 다양한 이런 이제 협업 그런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점도 향후 이제 네이버에 그 관심을 좀 더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올해 실적도 상당히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일단 1분기 이제 시장 컨센서스를 봐도 매출 2조 8천억으로 작년보다 10% 이상 증가할 것이다.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5,100억으로 16% 증가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올해 실적도 기대해 본다. 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좀 관심사항을 갖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난 한 달 동안 4만 주 이상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최근 4월 25일 이후에 18만 주 정도 순매수를 할 만큼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도 지금 10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할 만큼 관심사항을 갖고 있다라는 점도 같이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뭐 네이버 같은 경우 지난 4월 달 초 이후에 지금 꾸준하게 뭐 우상향을 할 만큼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요. 뭐 지금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금 전고점 수준인 23만 원대까지 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지금 손절 가격을 잡는다라고 하게 되면 뭐 원래 많이 빠지면 네이버 같은 경우 뭐 그냥 더 추가적으로 매수하셔도 되긴 하지만 17만 원대 그러니까 손절은 17만 원대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그 수준에선 추가적으로 더 매수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 받았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말씀 주셨는데 오는 금요일에 9일에 실적이 나오더라고요. 작년에도 실적 계속 좋았었죠? 네, 그렇죠. 네, 뭐 커머스, 광고 쪽에서 수익을 톡톡히 보고 있는 네이버 실적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전고점 노려보겠습니다. 지난 2월의 가격 23만 원 선까지 저희 목표가 설정해보겠고요. 손절가는 17만 원, 다만 손절보다는 오히려 비중 확대가 괜찮은 자리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